오늘은 시장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과 경제적, 정치적 이유의 결과물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주관적인 환경과 더불어 철저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저와 다른 의견이 많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해 주셔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장 특히 코스피는 9월 15일 2443에서 오늘 2272포인트까지 하락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코스닥은 15일 899에서 오늘 806포인트까지 조정 진행 중이고요. 미국 시장도 같은 기간 비교를 하면 S&P 500 기준 15일 3401에서 23일 종가 3236포인트이며 기술주 중심 나스닥은 9월 2일 12056으로 12000 스닥을 달성하였으나 23일 기준 1632포인트까지 하락 조정 진행 중입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듯 시장은 이번 조정의 하락의 의미를 찾으려 무던히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직면한 시장 리스크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대선입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 날짜가 이제 한 달하고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즉 미국 대선 영향권에 들었다고 볼 수 있죠.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매일 바뀌고 있고 누가 당선되는지에 대한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유지될 것이고 방어주와 금융, IT와 플랫폼 관련 섹터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재생에너지와 산업재 및 제조, 인프라 부문의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IT와 제약주는 법인세 인상과 규제 강화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회 장악을 어느 당에서 하느냐에 따라서도 정책의 힘이 실리거나 혹은 저지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에 대한 노이즈도 있는데요. 민주당 지지 쪽은 우편 투표, 공화당 지지 쪽은 현장 투표를 선호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우편 투표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우편 투표 부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대선 불복 시나리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가 주식시장의 악재 요인으로 잔재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입니다. 지난 FOMC의 회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FOMC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며 2023년까지는 기존의 제로금리 상태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시장을 안심시키기는 했지만 FOMC에 큰 선물을 바랬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실망감이 나온 듯합니다. 시장의 예측이지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재정정책이 뒷받침이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페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다음 회의는 미국 대선이 끝난 후에 열립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의회에서 5차 경기 부양책 합의가 지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동안 실무 경기보다 유동성과 정책의 기대로 상승해온 증시에 부양책의 기대감이 하락하며 투심의 악화가 나타나고 있어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럽 코로나 재확산입니다. 영국의 경우 21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4,000명에 가깝고 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탈리아도 하루 확진자가 1,500명대로 집계되었으며 스페인은 지난 주말 사이 확진자가 3만 명이 늘었습니다. 유럽에서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고 있고 미니 봉쇄령 및 폐쇄 조치들이 이어지며 실물 경기 회복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다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시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자연스레 늘어나고 있고 영상 제작 시점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다시 94가 넘어가고 있어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매도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주주 요건 3억 리스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하향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대주주 회피 물량이 대거 출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인 현행 상황에서도 12월에만 대주주 회피 매도 물량이 3조에서 5조 원 수준 출회되었는데 올해에 개인들의 순매수가 엄청나게 급증하였고 그 금액이 57조 수준입니다. 순매수가 늘어난 만큼 시장에서는 12월 대주주 회피 순매도 물량이 10조 원가량 쏟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는 평년 대비 2배에서 3배가량의 매도 물량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서울의 아파트는 10억에 육박하고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도 3억 원이 넘는 곳이 많은데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존비속 포함 단일 종목 3억 원이 넘으면 대주주 요건이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장의 예측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시장의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어 투자 심리 악화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9월 미국 기관 리밸런싱 및 홀리데이 리스크입니다. 다가온 9월 30일 미국의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리밸런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어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기술주의 비중이 높아졌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따라서 비중 리밸런싱을 위해 그간 많이 오른 종목에 매도가 나올 수 있으며 비중 조절을 위해 일부 종목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에 나스닥의 기술주 중심으로 기관들의 리밸런싱 전 수익을 확정하는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리밸런싱 때 우리나라는 추석으로 인해 휴장이죠. 미국의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없고 명절 자금 확보를 위한 개인의 매도와 기관들도 이러한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 언급하지 못한 내용도 있고 제가 파악하지 못한 내용도 많으니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시면서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장 대응은 지지난주부터 일부 비중을 압축했고 현재 나머지는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금 비중은 주식 매수는 하지 않고 나중을 위해 대기하고 있을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투자 스타일이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찍고 올라오는 무릎에서 항상 분할 매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낙관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을 매수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닥 확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러한 시장 악재들이 조금씩 해소되고 달러 인덱스가 다시 안정세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조정장에도 기관들은 연일 매도로 일관하고 있고 지난달부터 4조가 넘는 금액을 팔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초 하락장에서처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다시 들어온다면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요인 중 한 가지로 판단할 생각이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종합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이익 추정치가 늘어날 좋은 종목을 사셨다면 시간은 저희 개인 투자자들의 편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